우리 학교에서 이제 준비한 입학 설명에 이렇게 많은 학부형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경호부장님께서 학교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학교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학교에 원서를 안 내고 다른 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필요하면 저는 특성화고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도 어떤 부분이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 영향입니다. 학부모님들에서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학생 한 명 한 명이 좀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나 사회에서는 그런 영향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초적으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교 입시를 보면 전공 능력도 보지만 공동체 역량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래서 그런 2025 개정교육과정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선 중심 학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는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잘 선택해서 모두가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좀 안전에 신경 써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소식 얻어가십시오. 본교는 사립학교지만 중학교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의 교우는 사랑의 힘으로 더 큰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꾼이 되자입니다. 그리고 자립자성을 세계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은 서울, 부산,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분포가 다양합니다. 지리산고등학교의 강점을 말씀드리면 이건 학생들이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읽어주는 것만 한 겁니다. 밥이 맛있다. 급식이 보통 일반 학교에 4,500원가량을 측정을 해서 급식이 제공됩니다. 본교는 근데 전국에 있는 많은 후원자분들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먹는 것만큼은 잘 먹였으면 하는 바람에 5,500원 정도의 측정을 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교육가족성에서 실천한다. 본교는 보통 그 체험형 대안학교라고 알고 계시면 이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안학교라는 것은 일반 인문계 과정을 소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성화처럼 어떤 전문 직업계 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교육과정에 녹여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안이라는 말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대안학교들은 학교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어서 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발전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재량권을 많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보통 일반에 우리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졸업장은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부형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네,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이며 분류 3 체험형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학교의 분위기가 좋다. 와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학교의 교육 환경입니다. 나가서 할 게 없습니다. 애들이 책 볼 수밖에 없죠. 공부만 할 수 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더라도 갈등을 이겨내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하루하루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모든 것은 학교가 관리한다. 학생들이 하는 역할은 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의 임원들이랑 요즘에는 학교 구성원들 자체가 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발자취에서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대한형 특성화 고등학교이지만 전문 직업계에 관련된 교육과정은 한 과목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계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 인성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 목요일날 오후에 4시간은 전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파에 의해서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상위권 대학도 진학을 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인원수가 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더 많을 때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겠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의해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95%의 학생들은 전부 대학 진학을 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부터 24년도까지의 졸업생들 진학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찾기가 좀 힘든데 유니스트 울산의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렇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진로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형님들은 다 알아들으실 텐데 보통 1.2등급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학교입니다. 본교에서는 5.7등급까지 합격을 시켰습니다. 총 5명 진학했습니다.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은 직업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업계열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본교의 교육 과정에 맞게끔 편성을 하여서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가 학생들이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본교 자문위원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나눔입니다. 본교는 이웃사랑 나눔회라고 해서 매년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부모님들과 혹은 부모님들의 주변 지인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내 이웃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많이 주관을 합니다. 오늘 사실 그 이웃사랑 나눔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된 아이들이 다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학교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와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을 수가 있고 유튜브 지리산고등학교 찾아보시면 이웃사랑의 나눔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잘하고 있고요. 역사 바로 알기 지역 탐방 이게 그 산청 지역에 학교가 소재하다 보니 주변에 역사 문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영어 선생님들하고 거기 안내문 있죠. 원래 여기 지나다니시다 보면 어디 유적지든 한글로 소개가 되어 있고 영어로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산청 지역에는 희한하게 한글로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어과 선생님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영어로 그걸 다 문장을 만들어서 산청군청에 보내요. 지금은 이렇게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저희가 자율동아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하고 나면 기간을 하지 않는 주말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 대물, 사물놀이, 드론, 미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뒤에 넘겨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학부형님들과 함께 저기 사천에 남일대에서 봉사활동 이웃사랑 나눔의 조직 성과의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올해도 진행 예정이고 내년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리산 고등학교는 체험형 대안형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체험 위주입니다. 체험 위주. 그럼 공부는 언제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학교에 있을 때 그냥 공부합니다. 비포스쿨이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학생들 진로 캠프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공이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어떻게 학생 기록부를 작성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를 계획적으로 지금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 보시면 알겠지만 텐트 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밖에서 글램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성 캠프를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 더 많은데 이쪽이 잘려 있네요 지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작년에 인턴 캠프를 참여를 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많이 공감한 학생들이 지금 본교 1학년에 많이 재학 중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희한하게 인턴 캠프 참여했던 학생들이 여기 여기는 지금 아니고요. 여기도 있고요. 지금 6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입학식을 본교는 지리산 천안동에서 합니다. 올해도 이미 다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월 27일 날 신입생들이 선발이 되고 나면 학교에 오셔서 3월 1일 날 저희가 지리산 천안동에서 입학식을 실시합니다. 입학식을 보러 오시고자 하는 학부형들 많으시잖아요. 입학식을 천안동에서 한다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오셔도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학교에 돌아오면 부모님들과 함께 간단하게 입학식을 하실 겁니다. 3월 1일자로.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특히나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입학식을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종조를 5월 혹은 6월 초에 2박 3일간 저기 노고단부터 여기 대원사까지 해서 종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참석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아까 리더십 캠프 보셨고요. 올해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마을이 많습니다. 뭐 저마을, 무슨 마을 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어르신 봉사 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수자원봉사랑 그 다음에 초록우산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지리산고등학교와 함께 이런 명목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좋은 일을,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과 함께 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세족식 이런 것들도 해가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놀이 체험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학여행 때 애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본교는 많은 체험을 갑니다. 예, 여기가 남해인데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냥 거기서 인솔하시는 가이드분들하고 물을 좀 많이 먹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산청국립호공원에서 저희는 항상 관리 협조를 받아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어떤 행사든 학생들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봉사활동을 갈 뿐더러 광복절, 3.1절 행사, 여타 국군의 날 등등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국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게 아까 뉴스 막 나올 때 보셨죠? 마라톤, 그죠? 학생들이 하자고 해서 선생님들도 살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로 코치 특강도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입니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1대1 목욕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봉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탄하는 봉사.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연탄을 구비를 하고 선생님들이 또 소정에 성금을 내면 그것들로 연탄을 사서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계속 있는데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단체와 협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림마당 한마당 아까 거기 요 지역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어르신 봉사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전문요양원의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늘 합니다. 목요일마다. 직접 선생님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코딩 수업을 하고 있고 인터랙트 수업 체험, 태권도 승급 심사 여러 가지를 합니다. 태권도를 보통 학생들이 1단을 따고 다 나갑니다. 여학생들까지. 근데 요즘에는 억지로 막 시킬 수가 없어서 참가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게 신청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승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벽화 그리기입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저 주차장 쪽에 그림 막 그려놨었잖아요. 안 보이셨구나. 그거 보면서 지역에서 도서관에서 우리도 좀 그려달라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렸던 겁니다. 여기 학교에 있는 컨테이너 이렇게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 학생이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 특색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잠비아의 학생,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탄 여러 학생들을 본교에서 교육을 하고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학생도 있습니다. 적은 학생 수에서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학생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교사 서영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입학 원서에 아까 그 두 가지 전형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나오게 될 텐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체크를 하시면 두 개 카테고리에서 각각 이렇게 합격자를 10명, 5명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형이 하나만 체크를 하지 마시고 두 개를 다 체크해 주시면 아마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교의 학교 유형은 이미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고 모집 지역은 전국 단위 모집을 합니다. 1학급을 하고 15명 모집을 하고 미래인재 전형 5명, 일반 전형 1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가진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 일정은 원래 전형 원서 접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되고 1차 서류 전형은 내신 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종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1차 서류에서 2배수를 뽑기 때문에 작년도 경쟁률이 거의 1.6, 1.7대 1 정도 됐었는데 그 말은 2배수를 뽑기 때문에 1차 전형은 그 불합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합격을 할 거고 중요한 거는 2차 면접 전형이 되고 2차 면접 전형에서 이제 그 본교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성적이 높더라도 면접 점수가 낮아서 탈락을 하게 되고 비록 성적은 낮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있거나 리더십이 좋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은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교 입학 준비를 할 때 내신 성적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특기를 잘 살린 진학 계획이라든가 뭐 타인에 대한 배려, 이웃 사랑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서류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 목요일 15시인데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12시 조금 넘으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층 면접은 5일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당일에 면접을 봅니다. 이때 본교 이념의 적합성, 그 다음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그 다음에 리더십, 타인 배려, 봉사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제출하는 서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잘 받지 않고 받더라도 뭐 그냥 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만 적어달라라고 하는 그게 본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과 생활기록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그런 질문지를 만들게 되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자기 자신을 잘 어필을 해야만 그 다양한 질문거리가 나올 수 있고 종합평가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금요일에 면접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고 월요일에 일찍 발표를 합니다. 10시인데 아마 10시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문자는 한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 정도 학부모님, 학생, 남겨준 연락처로 다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전형 유형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인재 전형,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고 미래인재 전형은 가정형 평가 관련 없이 이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다음 뭐 미래에 어떤 자기 진로를 가지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확실한 학생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일반 전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 인성이 바른 학생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라는 것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 가정 이렇게 있는데 요 증명 자격원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산점이 일정 부분에 점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점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50점 만점에 50점을 이제 제출한 분들이 받는다면,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45점, 43점 정도 되는 점수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인성 영역 부분에서 이거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배수를 뽑다 보니까 본인이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 또는 일반 전형 하나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미래인재 전형에 응시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산출하고, 중복된 인원 빼고 나머지 한 명씩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이제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이제 최종 산출했을 때 6등이 되어 버렸을 때 그 일반 전형에 체크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서 제출하실 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 기준이 일반 전형에 여기 보시면 가정 형편이 50%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은 50점을 다 받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점수 차이를 아주 크게 벌리지 않고 조금의 유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점수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가난한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고 또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좀 합격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합격이 되지 못한다면 내보다 더 어려운 학생이 선발이 되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구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차 신축 면접 사전 기준은 인성, 학습 능력, 봉사 정신, 본교 이념의 적합성, 협업 능력, 창의성 해서 총계 100점으로 되고, 이 2차 신축 면접은 1차에 됐던 이 점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경쟁률이 1.6, 1.7, 1.8, 1.9대 1이 된다 하더라도 1차에서 2배수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1차에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을 더 열심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겁니다. 입학 설명회 이후에 공지를 하시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께서 자료를 올리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내신 성적 증명서,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차 연명부가 있어서 그걸 제출해 주면 되는데, 그게 없는 학교는 내신 성적 내용 성적 증명서에 본교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입력해서 엑셀 파일을 입력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교장 선생님 직원이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서류 작성에 관해서 만약에 그 이제 성적 관련해서 약간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모두 학부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학교로, 본교로 전화 문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학교 그 홈페이지에 양식이 올라올 텐데 그걸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2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민원을 통해서 발급받으셔서
행정실을 통해서 정식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제 가족관계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된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분이 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분리 산출되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가정의 학생이 어려운 학생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류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자격하진 통보서 요거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는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 원서 보면 여기 제일 밑에 참고 표시 보이십니까? 보면 미래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의 복수 지원 가능,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입학 설명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이제 너무 작게 되어 있고 또 자세하게 안내를 이렇게 상담 전화를 안 하시고 하면 안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래인재 전형 또는 일반 전형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서 원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출된 원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재제출하거나 하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산출이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원서를 제출하실 때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두 건 모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아마 공지가 되면 그대로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본문에는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은 경시대 입상 실적 이런 것들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교는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 있으면 좋겠지만 그 학생보다는 인성적인 학생, 마음이 따뜻한 학생, 다른 학생을 배려하고 이웃을 감싸줄 수 있는 학생, 보듬어 줄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런 점수는 이제 경남교육청 자체에서도 이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도 그렇게 찾아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마 밑에 쪽에 보면 이제 본인의 지원 동기라든가 아니면 미래 자기 본인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 관련된 거, 협업 능력 관련된 거, 창의성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주십사는데 그 각각 항목 하나하나 하다마다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리더십이 뛰어나라고 해서 리더십만으로 한 바닥을 가득 채우면 그 리더십에 대한 점수는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여기 여러 가지를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짧게라도 거기에 각각의 영역이 다 언급되는 것이 점수를 더 높게 받는데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 증명서는 석차 연명부는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출력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제 타시도 서울이나 울산과 같이 내신 석차 연명부가 산출되지 않는 지역은 요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2차 고사까지 다 치러서 성적 산출이 다 되면 밑에까지 채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합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하실 때 그 학교에 한번 문의를 꼭 하고 작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